로드로 가는 거친 임도길입니다. 용문 어드벤처 코스 밤에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친 경사도까지 54% 모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문 어드벤처 2부 이제 첫 임도를 지나고 계속 달립니다. 이제 겨우 71km 왔습니다. 네, 달려라 달려.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아직까지 피니시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또 어필을 넘으면 또 어필이 나오고요. 어필을 넘고 나면 또 어필이 나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잔잔바리가 많아요. 네, 여기도 이제 평지를 조금만 가다 보면 또 긴 어필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살짝 배가 살짝 고파집니다.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근처에는 밥 먹을 곳이 또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보통은 한 100km 조금 넘어서 밥을 먹는 편인데 사전에 코스 정보가 없으면 이것도 고민이 되죠. 언제 밥을 먹어야 될지. 네, 시원한 다운힐은 행복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아우 행복해. 네, 하지만 또 다운힐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바로 어필이 있겠죠. 네, 어필. 한국 지형은 절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업다운이 반복됩니다. 너무 뒤에서 피만 빨면 운동이 또 안 되니까 선두를 조금만 씁니다. 어차피 조금만 가면 다음 CP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정도 운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네, 이제 다음 CP에 도착을 했습니다. 젠니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이크옹이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여기서 사진만 찍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하고 94km 만에 드디어 만난 우리 이크옹. 같이 타기로 했는데 이제 절반 가까이 와서야 이제 겨우 만났습니다.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팩과 합류를 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뭐 힘들다라고 하던데 네, 그래도 예상보다는 빨리 만났네요. 사실 우리 이크옹은 지각을 너무 자주 해서 지각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일찍 올 거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어필. 여기도 나름 길은 좁고 상당히 좀 고각이었던 어필이었어요. 길이도 깁니다. 네, 경사가 상당했어요. 한 20%까지 순간적으로 한 20%까지 올라가는 어필이더라고요. 여기서 같이 랜도 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좀 나름 인기가 있는 코스다 보니까 랜도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코스를 오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올라오는데 어쨌든 여기가 조금 힘든 어필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리에 데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크 형이 평지에서 조금 끌어줬습니다. 네, 계속 끄세요 형님. 네. 이제 밥을 먹으러 왔고요. 오늘의 메뉴는 뼈짬뽕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메뉴였는데 짬뽕과 뼈 해장국을 섞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짬뽕에 감자탕에 있는 그 뼈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 근처에 있으면 한 번씩 좀 먹고 싶은 그런 메뉴였습니다. 한 9,000원인가 10,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좀 밥심으로 자전거를 타는 놈이기 때문에 짬뽕 면보다는 밥을 시켰죠. 네,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의 지겹디 지겨운 코스. 네, 200km가 넘어가면 뭐 거의 하루 종일 타야 되기 때문에 지겹죠. 그리고 여기는 웰리 힐리 파크인데 보통 이렇게 스키장이 있는 곳들은 특징이 있죠. 네,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비발디 파크도 그렇고 뭐 웬만한 스키장들 근처에 있는 어필들은 전부 다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또 여기는 2단 어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어필을 넘고 또 큰 어필을 다시 넘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올라가면서 와, 생각보다 길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갔습니다. 어필 길이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다 와서 잠깐 휴식을 하고 이제 여기가 122km 정도 구간에서 만나는 갑자기 미친 어필 구간이 있습니다. 약간 넘어가는 곳인데 이게 물론 영상에선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저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바로 와리가리를 택했는데 와리가리를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경사도가 20%를 찍는 걸 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렸습니다. 클릿을 뺐습니다. 네, 그리고 오류로 인해서 또 경사도가 44% 찍혔네요. 실제 경사도는 한 40은 아니고 한 25% 정도? 아니, 그냥 20%는 넘었어요. 그냥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 25, 2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은비는 그냥 타고 올라가네요. 역시 우리 대장군 은비. 네, 대단합니다. 네, 저는 다리에 데미지 쌓일까봐 그냥 이런 데는 안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하죠. 네, 그리고 그 은비가 이제 로드 여신이 아니라
로드 여포.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은비가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만족합니까, 은비님? 네,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친 길입니다. 아까 임도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1편에 그거랑 비교하면 그래도 노면이 좀 좋은 편인데, 뭐 이런 데는 제가 정확하게 코스를 다 숙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갑니다. 근데 노면이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시 거친 길이 나오네요. 근데 하늘은 정말 예쁘네요. 근데 로드로 왜 이런 코스를 가는가, 이런 랜더로스를 하느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맨날 그냥 어중간한 랜도 좀 쉬운 거를 하게 되면 좀 코스를 완주했을 때 만족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걸 찾는 거죠. 신라면 먹다가 불닭볶음면 먹다가 핵불닭도 찾게 되는 뭐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코스를 오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로드용 타이어에도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코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코스를 한번 타시면 그거를 좀 이렇게 리플레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일반 도로 로드로는 사실 왜 저런 데를 탈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정상에서 아주 살짝 쉬고 바로 출발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늘은 야간 라이딩을 100% 해야 되는 날인 것 같네요. 이런 코스는 다운힐에서도 속도를 낼 수가 없죠. 평지에서도 오르막에서도 못 내고 다운힐에서도 못 내기 때문에 더 느립니다. 그리고 약간 이때가 4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 겨울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거친 임도인데 다운힐이 길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손아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아구가 생각보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가고 나서 손이 너무 아파서 내 손 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도 134km밖에 못 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9마일이에요. 가민 이 벌브 에딧이 좀 오류가 가끔씩 있어서 이렇게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구간을. 어쨌든 여기는 한 150km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운힐이 엄청 속도를 내기 좋습니다. 위험하게 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면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다운힐은 그래도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한 60, 70, 빠르게는 80까지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해가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렇게 또 경치가 아주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죠?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로드를 타거나 기본적으로 평범한 코스를 짜가지고는 올 수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랜더너스를 하는 또 재미가 있고, 또 랜더너스 이외에도 이런 어드벤처 코스를 타시면은 이런 정말 살면서 여기를 올 일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데를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랜더너스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런 데를 구경을 하고 지나가고 하는 게 또 그게 큰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슬슬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뒤면 밤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어두워지면서 밤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의 마지막 메인 어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하이라이트인 모라치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데도 역시나 계속 오르막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이제 완전 깜깜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전 새까매진 건 아니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한여름이 아니거나 이제 평지 코스가 아니라면은 하루에 200km를 타려면 야간 라이딩은 필수입니다. 네, 이제 시작되는 모라치제. 오늘 코스에서 가장 험난하고 노면 상태도 더럽고 경사도 좀 심하고, 네, 이런 험로를 3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저 왼쪽에 가시는 분 엄청나게 막 팍팍 올라가네요. 이콩인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방금 전처럼 이렇게 앞에 분도 막 왼쪽 오른쪽 막 갔다가 난리가 나죠. 이렇게 코스가 험하다 보니까 좀 그 즉각적으로 길을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방금 전에 보시면 경사가 17%까지 찍혔어요. 17%. 네. 이런 데는 밤에 혼자 넘어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래블 자전거가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길이 험해서 혹시 낙차할까봐 그냥 내리기로 했습니다. 속도계 5, 6이는 한데 53% 찍혀있죠. 근데 여기는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저분도 타고 가시다가 내렸습니다.
뒷바퀴가 너무 끌려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내렸기 때문에 다른 분도 내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급경사를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클릿을 빼면 나도 클릿을 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릿을 빼고 처량하게 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그냥 끌바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은비를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혼자 남겨져서 야간 라이딩 하게 되면 산속에서, 심지어 산속에서 하게 되면 정말 무섭죠. 예, 저도 겁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혼자 타라 그러면 좀 못 타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런데 혼자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런 산속을 자전거를 타고 혼자 탄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이제 경사가 잠깐 좀 낮아져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길도 아까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데를 혼자 밤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전조등이 문제가 생겨서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무섭죠? 때문에 저는 좀 야간 라이딩을 많이 하는 날에는 보조로 가볍고 좀 작은 전조등을 하나 추가로 챙기는 편입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네, 예상보다 모라치제 어필이 길었습니다. 어필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정상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또 은비가 막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지금 핸들이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지금 난리가 나죠 지금 막 이런 곳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지금 막 핸들이 막 여기 보세요 지금 막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막 제대로 직진을 하기도 힘든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제 모라치제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네, 길었습니다. 혼자 탔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운힐을 갑니다. 역시나 다운힐도 뭐 어필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시속 한 7km, 8km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죠. 네. 하지만 일반 랜더는 지겹다. 뭔가 좀 새로운 코스가 나에겐 필요하다 하시는 분께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이제 피니시까지 조금만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대로 야간 라이딩까지 했네요. 이런 어드벤처 코스는 총 12개고요. 그 중에 영문 어드벤처는 그 중에서 그나마 나름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6개 코스를 완주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요. 거기서 다시 12개 어드벤처 모드를 완주하면 12 어드뱅이라는 어워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다면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서 다시 출발점인 용문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200km 넘는 코스 중에서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은비 그리고 김상필님 그리고 지각쟁이 이크옹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